딥페이크 문제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 만에 접속자 수 300만 흐드드 이러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는 이렇게 썼어요. 하루 만에 누적 접속 횟수 300만 넘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에 등록된 학교 수. 참담함에 두 눈이 쉴 틈이 없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걸 읽으시면 접속자 수 300만 딥페이크 범죄 영상에 300만이 접속했다는 걸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썼죠. 대한민국의 현실 이러면서. 진짜 나쁩니다, 저런 행동은. 그러면서 아래에는 교묘하게 이렇게 썼잖아요. 누적 접속 횟수 300만. 알고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도록 일부러 의도하는 거죠. 알고 했다는 게 더 나쁜 거죠. 고의적으로 성범죄자 300만 명을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죠. 저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 저거는 페미니스트 진영이 계속 해오던 방식입니다. 엠번방 때도 26만 명 들고 나왔잖아요. 저게 딥페이크 피해 지도를 중학생이 만들었는데 접속한 누적 횟수가 300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왜곡하는 거죠. 저게 딥페이크 범죄 영상 접속자 수가 아니라는 것 한 가지, 딥페이크가 아닌 딥페이크 피해 지도 영상이었다는 거. 일부러 오해하도록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국 남자를 성범죄자를 300만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쁩니다,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저런 나쁨을 지적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자정할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엠번방 26만 명이었나 할 때 그 숫자 틀렸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제기를 댓글에도 많이 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에다 누적 접속 횟수 300만 이거를 그래도 쓰는 거 하나는 바뀌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했습니다. 이런 선동하면 안 된다. 너무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이건. 이런 여론에 또 정치인들이 즉각 반응하고 휘둘리고 있죠. 한겨레는 여성들에게 정부가 없대요. 또 이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왜 정부가 없습니까? 왜 저런 식의 극단적인 선동으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선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결책은 언제나 문제를 남기게 되어 있다. 당연하죠. 저런 비과학적 비윤리적 선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휘둘려서 시급하게 마련한다고 졸속으로 나오는 대책들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문제를 남길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박지원 씨가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은 아니죠. 또 한 가지, 외신이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또 한겨레가 후속으로 밀고 있는 게 BBC, 가디언에서도 한국의 심각한 딥페이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역시 서울특파원발 보도고, 외신이라는 보도의 정체가 이미 페미니즘 기사에서는 일정한 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국 딥페이크 포르노 비상사태의 직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외신을 받아서 나라 망신이라는 기사를 조선일보도 쓰고 한겨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 맥킨지라는 서울특파원과 닉 맛이라는 기자 썼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딥페이크는 젊은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진 않습니다. 딥페이크물에 대한 얘기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포르노가 범람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촉구를 했대요. 미성년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10대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 친구와 선생님의 사진을 업로드했고 그 사진을 딥페이크 이미지로 바꾸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목 국가 비상사태.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2019년에 남성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N번방에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여성을 협박해 스캔들로 불렸다. 조주빈이 받았고 딥페이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성권리운동가이자 주요 야당인 민주당의 전 임시대표였던 박지원은 정부가 한국의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반대자들은 정부가 이 임무를 수행할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을 단순한 개인적 분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권리운동가이자 정의당 전 당원인 배복주 씨가 AFP 통신에 말했대. 박지원, 배복주 등장했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레토릭이 나옵니다. 한국 여성들이 체계적 성차별을 겪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대요. 자, 여기서
딥페이크에 이 얘기가 왜 따라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한국 상장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불과 5.8%, 평균적으로 한국 남성보다 3분의 1 적은 급여를 받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급속한 기술 성장으로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졌고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딥페이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 후렴구 같은 거예요. 한국 상장기업 임원 여성 5.8%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입습니까? 여기에 아무런 논리적 사다리가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나온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신은 우리 언론보다 언제나 훌륭하잖아요. 취재 인력과 심층 보도와 정확함과 세련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BBC나 외국 언론들 그렇지 않습니다. 외신의 수준이 형편없죠. 현지발 보도는 특히나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뷰 1호 활용하는 사람들이 배복주 박지연인 이상 어떤 문제가 보도될 수 있겠습니까? 딥페이크 문제가 한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딥페이크는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성행하겠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 딥페이크 기술도 당연히 널리 활용되고 이용되겠죠. 한국의 문제만 아니고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은 딥페이크에 의례적으로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용이 됩니다. 딥페이크는 또 반드시 범죄로만 이용되진 않죠. 딥페이크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존하는 인물과 합성된 것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표현물이잖아요. 김광석이라는 고인 이 다시 영상으로 구현돼서 노래를 딥페이크 음성으로 입혀서 지금 김광석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거북이에 돌아가신 래퍼 분이 실제 살아난 것처럼 AI를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눈 뜨면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없앨 수 없다. 어떤 영역이든 그늘이 있는 거죠. 그 그늘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최대한 하는 게 맞죠.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건 맞는 일인데 이들처럼 텔레그램이라는 앱 접속을 아예 불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못 없애니까 텔레그램 앱 접속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텔레그램 앱을 없애면 바로 다른 플랫폼이 나타나겠죠. 또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또 없앨 겁니까? 또 접속 금지를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지 종합적인 판단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과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결 방식을 도출해낼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의 발전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디지털 문명의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수많은 피해 사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고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문명 발전과 연결돼서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늘이라는 거죠. 그늘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만 그 그늘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축소할 것인가 이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들 논리대로라면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니까 딥페이크로 그럼 막아야지. HTTPS 정책 그 사이트가 문제니 소라넷을 폐쇄해버리고 성인 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성범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선동에 의해서 300만 명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에 접속한 것처럼 접속자 수 300만 명 하루 만에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그들이 의도한 대로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해? 그럼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접속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정치권은 그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벌하겠다. 7년 징역형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양한 영역의 표현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하면 성범죄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 부안해동하고 있죠. 이준석 의원이 이 사안을 전처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준석 의원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기사를 한겨레가 또 썼더라고요. 딥페이크라는 표현물에서 만약에 어떤 합성물에 제 얼굴을 따서 집어 넣어가지고 저라는 사람의 성 관련 영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거를 유포했어. 여러분이 그 피해 대상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행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 유포자 제작자를 저 개인이 찾기 힘들어요. 정부가 현재도 불법 영상물 리벤지 포르노 계속 스크리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누가 제작했다는 걸 찾아내고 입증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선 내리게 해야죠. 스크리닝에서 내리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도. 더 높은 기술력으로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가 피해자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피해 사례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도 있고, 왜 여성인권만 진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센터도 있고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겠죠. 실제 내가 한 것이 유포된 사례와 딥페이크가 유포된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 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나랑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딥페이크라고 할 때 찾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인스타그램이고 페이스북이고 어디든지 내 얼굴이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정보가 어떻게 떠도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일단 인정을 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성범죄에 동요하는 말입니까? 여성인권을 경시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몰아가요. 딥페이크물에 대한 개념은 있죠. 개념정의는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미 아이돌들은 피해자입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한국 남성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글을 쓴 현직 여성 판사의 글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알페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알페스 사태 아시죠? 여성들이 현존하는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성 색태라고 하죠. 딥페이크 음성을 만들어서 유포시켰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 음란 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유포하고 심지어 돈 받고 팔기도 했어. 소설, 음성, 영상. 그때 페미니스트 진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페스는 창작이라는 거예요. 창작행위지 성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논리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알페스는 창작행위고 성범죄일 수 없는 이유가, 남성은 그런 걸 만들면 실제 여성을 강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은 실제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표현물이라는 겁니다. 너무 공정하지 않잖아요. 딥페이크 자체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는 않죠. 기술 발전의 한 형태고, 딥페이크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물이 현행법에 범죄로 적용되는가를 우선 봐야겠죠. 현행법상 입법 공백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하는데 실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위에 혹은 어떤 내용의 표현물을 만들었는지도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형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여전히 똑같이.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접속자가 300만이다. 한국이 딥페이크 피해자가 가장 많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정치권이 선동되고 있습니다. 바로 처벌법 만들겠다. 더 강화하겠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딥페이크로 다른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로 성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모욕한 남성의 영상을 만들었어. 그럼 그거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해당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는데 성으로 들어가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거예요. 딥페이크로 타인을 모욕한 동일한 행위에 법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죠. 이건 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딥페이크라는 개념 규정부터 공정함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례 페미니스트 진영이 지금 열심히 큰 문제로 만들어서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고 싶은 염원은 알겠는데 저는 딥페이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 그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신고하고 처벌 원하면 현행법상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죠. 그 전에 그것이 내려지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에 요청하고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법 공백이 있다고는 현재는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처벌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딥페이크 문제를 꼭 그렇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 유포, 소지 이거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지까지 다 일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전국민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느낌입니다. HTTPS도 성인 사이트도 접속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진짜 비상사태 아닙니까? 제가 어린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일단 전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근데 그걸 제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10대라니 이거는 디지털 기계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의 특성이죠. 우리와는 다르게. 그런 세대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세대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겠죠. 제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경시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극단적인 집단의 왜곡된 선동에 의해서 해결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한 가지 얘기 안 했다. 이것도 이대남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JTBC 기자가. 이대남이 공격성과 분노를 여자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표출하고 있대. 뭐만 하면 이대남을, 지금 그거 만든 거는 10대인데 그냥 남자가 문제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 손에서 뭐 휴대폰을 뺐든 컴퓨터를 뺐든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만들면 어떡할 건데. 이제 딥페이크 터졌는데 왜 또 이대남 공격성 분노야?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기사들을 보고 자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오늘 방송을 켜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현상만으로도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뤄봤습니다.